수학의 역사 피타고라스 네 번째 시간 무리수 어, 무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학파는 어떻게 무리수를 발견하게 되었나 이런 거랑 두 번째는 무리수의 그 기하학적 증명 뭐 루트이라든지 루트 3이라든지 그 황금비를 그 만드는 그 값도 다 그 무리수로 되어 있는데 요런 거 요런 거를 이제 그 보통의 이제 그 대수적인 증명은 교과서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하학적 증명 그러니까 요거는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요 루트 3은 그 정육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중에 하나고 또 황금비는 그 정오각형의 또 대각선의 길이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어, 왜 무리수가 되는지를 이제 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거 정오각형 작도는 그냥 참고로 이게 정사각형, 정육각형은 쉽게 작도가 되는데 정오각형은 이렇게 뭐 작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거 정오각형 작도하는 방법을 그냥 참고로 한번 배워보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공부를 해봅니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 학파는 어떻게 무리수를 발견하게 되었나? 어, 피타고라스 학파의 생각이 뭐냐면 기본적인 생각은 그 모든 수는 정수 또는 정수들의 비율 이게 이제 분수겠지, 그지? 분수 a분의 b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 이제 예전에는 그 모든 수를 이제 그 성분의 길이로 일단 표현을 했어요. 수가 없었지, 그지? 예전엔. 그래서 수를 나타낼 때 그냥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쓸 수 없으니까 모든 수는 선분의 길이, 선분의 길이. 자, 그런 수들이 정수 또는 정수들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다. conmensurable. 그러니까 뭐 어떤 공통된 어떤 단위를 갖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두 선분이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 짧은 선분, 긴 선분 두 선분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거야. 뭐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가. 그랬을 때 이 두 수가 즉 두 선분의 길이가 어떤 다른 어떤 선분의 길이의 정수배 곱하기 정수 또 공통되는 어떤 요런 선분의 곱하기 정수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길이가 뭐 뭐냐 3이고 3이고 그리고 B가 2라고 해봐. 그러면 요걸 이제 사실 뻔한 거니까 1로 잡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1 곱하기 3에서 3 만들고 1 곱하기 여기 잠깐만 B가 5라고 할게. 1 곱하기 5에서 5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든 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 단위 길이가 1이 되는 이걸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뻔하지만 한 번 더 말을 해보면 이 1을 어떻게 찾냐? 1을 이렇게 찾는. 그래서 5에서 3을 빼는 거야 이렇게. 3을 빼면 여기 이제 길이가 2인 선분이 하나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두 선분이 어떤 공통의 어떤 길이로 정수배로 표현이 된다면 이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또 이걸로 요 공통의 길이로 표현이 되겠지. 예?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또
요 놈을 여기서 또 이제 여기가 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 길이가 더 기니까 또 이렇게 또 빼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 갖다 대고 이렇게 빼보면은 이제는 요만큼이 남겠지. 요만큼이. 이렇게. 여기. 그랬을 때 그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만약에 여기다가 그 요 길이의 두 배가 딱 요만큼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몇 배에서 또 이게 포개진다면 포개진다면 여기가 이제 공통 단위가 되는 길이가 된다. 공통 단위 길이를 이제 말로 이제 이렇게 붙이자면 이제 공통 단위 길이를 이제 만든 거지. 그러니까 5에서 3 빼서 2하고 3에서 2를 빼면 1이 되고 1 곱하기 2가 또 2니까 이 1이 공통 단위가 됩니다. 뭐 너무 뻔한 걸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만약에 좀 더 복잡하게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길이가 뭐 이제 구체적으로 5분의 1이라 치고 그다음에 3분의 1인 이런 두 선분이 있고 그러면 또 이 두 선분을 표현할 수 있는 공통된 단위, 공통된 길이 요런 거를 이제 어떻게 찾을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정수해서 이걸 만들고 곱하기 정수 또 여기다가 곱하기 정수 자, 뭐 대충 이제 감이 오겠지만 해보면 이게 긴 거에서 짧은 거를 빼봐 이렇게 빼보면은 어 그래서 요 길이가 어떻게 되나? 뭐 빼려면 통분해야 되니까 15분의 3에서 15분의 5에서 15분의 3을 빼니까 이게 15분의 2가 되겠지 여기가 15분의 2 요거는 이제 15분의 3이고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자 15분의 2하고 또 비교를 하면 예? 그러면 여기 15분의 2가 여기 또 들어가지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요만큼 들어간다고 치고 그럼 이제 남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남겠지 그지 여기가 이제 15분의 1이래 요 15분의 1은 요 15분의 2의 절반 즉 15분의 1을 해서 곱하기 2에서 이제 15분의 2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15분의 1하고 이제 15분의 2를 비교를 또 해야 되는데 15분의 1의 두 배가 15분의 2가 돼서 이 짜투리가 안 생기지. 안 생긴다고. 그러면은 이 15분의 1이 최소 단위가 되는 거야. 최소 단위. 그래서 요 놈은 15분의 1이 돼야 되고 그 15분의 1 곱하기 3에서 5분의 1 만들고 곱하기 5에서 5에서 15분의 5니까 5에서 15분의 3분의 1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 이렇게 아무리 이제 이 수가 복잡하더라도 지저분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빼다 보면은 결국은 결국은 어떤 최종적인 어떤 단위가 하나 생길 거 아닌가 그지 15분의 1 같은 게 그래서 예, 이걸로 이제 다 각각을 이제 정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이지. 그래서 이 15분의 1은 또 1을 갖다가 어, 1을 갖다가 15등분한 거지. 길이가 1인 선분을 15등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등분한 거를 갖고 이제 그럼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수들이 수직선 위에 수직선 위에 점으로 한 점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 수직선 위에 점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뭐 원점이 있으면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1이 있으면 어 뭐 요걸 이제 15등분 하면은 이제 15분의 1이 표시되고 그거를 3배 확대하면은
5분의 1 표시되고, 또 5배 확대하면은 3분의 1 표시되고, 그런 식으로 이 수직선 위에 한 점으로 모든 수가 다 표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수는 우리가 뭐 이미 무리수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수 자체가 유리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모든 수는 즉 뭐 구체적으로 유리수는 다 수직선에 다 표시가 되는 거라고.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그 두 수를 어떤 기본 단위가 되는 그 선분의 정수배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기본 단위가 되는 이 선분을 반드시 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지. 그래서 서로 막 엇갈려서 이제 막 빼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15분의 1 곱하기 2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왼쪽이 오른쪽에 몇 배로 딱 이게 짜투리가 안 생기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온다는 거지. 어, 만약에 뭐 굉장히 좀 지저분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단위 분수 예를 들어서 아까는 15분의 1 같은 게 만들어져 있지만 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0억 분의 1,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지. 하지만 유한번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K분의 1 같은 이런 기본 단위가 되는 이 선분을 이제 만들어지면 그것은 이제 어, 작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길이가 1인 선분을 n등분하는 거는 이제 충분히 작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a라는 수도 수직선 위에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고 b라는 수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요게 이제 그 피타고라스가 생각한 모든 수.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모든 수를 선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아무리 이상한 선분이라도 어, 이렇게 서로 해서 빼다 보면은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어떤 작은 선분 하나를 어, 만들 수 있다는 거지. 3분의 1, 5분의 1이면 뭐 15분의 1 있지만 뭐 7분의 1, 5분의 1, 7분의 1, 5분의 1 같은 뭐 35분의 1이 기본 단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분수로 써놓고 보면 결국 통분을 한다는 소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이렇게. 근데 그게 뭐 피타고라스는 그게 뭐 그 유리수 무리수라는 그때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길이는 최소 단위가 되는 이 짧은 길이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이제 수직선의 작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모든 수를 직선 위에 표시할 수 있다. 점으로, 한 점으로. 직선 위의 한 점으로. 또, 직선 위의 모든 점은 모든 수에 대응된다. 라고 생각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지. 여기서. 그게 이제, 뭐, 정사각형에서, 한 변과 또 그 대각선에 관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관찰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여기 어떤 선분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몇 등분 한다는 게 감이 좀 이렇게 작도가 과연 가능한가, 이게 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또 진행합니다. 자, 여기 잠깐 참고로, 그 주어진 선분을 뭐 몇 배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뭐 몇 등분 한다든지, 이걸 이제 나눈다는 소리니까. 이런 걸 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성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다고 치면 우리가 또 작도를 한다는 게 그 자하고 네? 자하고 컴퍼스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자는 어떤 그 선분을 긋는다든지 그 다음 이제 선분을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되고 컴퍼스는 이제 그 뭐냐 길이를 옮긴다든지 길이를 옮긴다.
그다음에 그지 길이가 같은 그 점을 이제 잡을 때 그래 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길이를 만약에 뭐 3배 예를 들어서 3배 확대한다면은 3배 확대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일단 요 AB가 있으면 이제 연장선을 쭉 긋고 점 A에서 B를 지나는 이제 연장선을 긋고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 이제 바늘을 A에 대고 연필을 B에다 대고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바늘을 B에 옮기고 또 한 번 하고 다시 바늘을 옮기고 이거 또 한 번 하고 또 바늘을 여기다 옮기고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뭐 확대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3배니까. 선분 AB의 3배의 길이가 되는 선분은 이렇게 이제, 그지? 여기 보이겠지, 그지? 이렇게. 그러면 3등분 하면은 3등분. 만약에 어떤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내가 3등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 자는 눈금이 없어야 돼. 눈금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고. 자는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고 선분은 긋는 도구라. 연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 일단은 이 점을 지나는 선을 뭐 아무 데나 그 아무 데나 이렇게 뭐찍 긋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내 바늘을 대고 그 컴퍼스를 이용해서 적당한 간격을 잡아서 점 하나 찍고 자 다시 바늘 대고 점 하나 찍고 다시 바늘 대고 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선을 연결하고 이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비튼 것 같은데 어쨌든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평행선을 긋는 거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점을 지나고 이 주황색 선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지. 평행한 직선 이렇게 긋고 또 요 점을 지나고 뭐 주황색 또는 파란색 선에 또 평행선을 그어. 그래가지고 요 만나는 점 여기 이제 3등분 하는 점이지. 이거를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평행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 작도의 기본인데 가끔 이제 평행선 그어보라면 이제 잘 안 되는 그 중학교 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을 지나고 어떤 이런 그 주어진 선에 이렇게 평행한 선을 내가 긋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일단 자를 가지고 요 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에 바늘을 대고 컴퍼스를 가지고 호 하나를 그려. 이렇게. 호 하나를 그려. 이렇게. 그리고 또 바늘을 여기다 대고, 잠깐만, 이렇게 좀 연장해놓고, 또 여기다 바늘을 대고, 또 똑같은 그대로 호 하나를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바늘을 여기다 대고, 요 선에 맞춰서 호를 하나 잡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옮겨서 그대로 바늘을 여기다 대고, 호 하나를 또 똑같이 잡아. 이렇게. 그럼 이제, 요렇게 하나 잡히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두 호가 만나는 점을 딱 잡은 다음에 그 점을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이런 이제 직선을 이제 이렇게 그으면 된다. 이게 이제 그 평행선을 긋는 과정이라고. 흥행하지 않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작도를 한번 해보면 되고 그래서 평행선을 긋고 그래서 몇 등분하고 뭐 몇 배 확대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하고 컴퍼스를 가지고 작도를 하는 기본적인 그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런 이제, 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이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제 이 대각선의 길이하고, 이 두 개가 있는데, 뭐, 그래서 요 길이를 이제 S라고 하거든요. 사이드, S. 자, 여기 이제 대각선 D라고 해요. D.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이 두 변을 공통으로 이제 설명하는 어떤 그 최소 단위가 되는 어떤 그런 선분을 굳이 곱하기 정수 아까처럼 곱하기 정수 요런 거를 찾을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잘 찾아봐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잘게 쪼개보면 결국 찾을 수 있지 않냐. 아까처럼 뭐 이렇게 빼고, 그지? 그럼 또 요 선분 남고, 그다음 이제 요거하고 또 S하고 또 비교해서 요걸 갖다가 여기다 대가지고 또 빼서 또 작은 조각 만들고, 작은 조각 만들고, 그렇게 계속 작은 조각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돼서 짜투리가 안 생기는. 그러니까 짜투리가 안 생긴다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최종적인 이렇게 선분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렇게 최종적인 선분이 나오지 않냐? 아주 잘게 쪼개보면 결국은 나오지 않냐? 결국 이게 생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누가 절대 안 생긴다는 거지 이게. 아무리 해도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 하는 게 이제 그 요 대각선의 길이 D하고 S는 어떤 어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단위가 되는 이런 선분이 안 생긴다는 걸 이제 이제 증명을 이제 하는 거지. 자,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기하학적 증명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대각선이 하나 있고 자, 이게 뭘 하는 그림이냐면은 자, S는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 사이드, D는 대각선. 이렇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선 S1하고 D1 이렇게 있었어요. 예, 처음에 한 변의 길이 S1 여기 있지? S1 그다음에 요 대각선 길이 D1. 그래가지고 요 S1 길이를 그대로 컴퍼스로 이렇게 쭉 돌려서 요 이점을 잡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S1이겠지, 그지? S1.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주황색 요 길이 남은 길이 이제 대각선에서 한 변기를 뺀 남은 길이. 여기서 이 E에서 이 대각선에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은 요 F라는 점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수선을 하나 그려서 만나는 점을 잡고 자, 그러면 요걸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45도, 45도 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CE랑 EF는 똑같아. 그리고 또 FB도 똑같아. 왜냐면 여기 F에서 요 접선, 이 원에서 이 접선이니까 요 길이하고 접선의 길이는 이제 똑같은 거니까 요 그림이 중요한데 이 주황색 세 변의 길이는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그 최초의 그 정사각형 제일 큰 거 A, B, C, D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은 CEFG 두 번째 또 주황색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렇게 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두 번째 그 정사각형의 변 S2는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D1에서 S1을 빼서 나오겠지. S2는 D1에서 S1을 빼서 구해진다고.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 D1에서 S1을 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 D2는 여기가 D2가 이제 어디냐? 여기 이제 요거 CF 그지? 요 D2는 S1에서 S1에서 S2를 빼서 나오겠지. 여기가 지금 S2니까. 그지? S2. S1에서 S2를 빼서 나온 거야. S1 빼기 S2. 요런 식으로 S2하고 D2를 요렇게 잡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 바라보면 또 이 한 변의 길이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대각선에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갖다 대면 H점이 잡힐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또 요 뭐냐 CH 길이가 남겠지 그지 이게 이제 세 번째 정사각형의 그 한 변의 길이가 되겠지 그지 또 마찬가지로 요 길이하고
어, 요 길이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똑같고 또 요렇게 또 똑같겠지. 요렇게 세 개가. 예?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만 한번 써보면 그럼 이제 S3은 어떻게 되느냐? D2에서 여기 봐. CF가 D2에죠. D2에서 S2를 뺀 거지. D2에서 기호 첨자를 쓰니까 자꾸 어지러운데 그림으로 보면 그래도 뭐 이해할 만하지, 그지? 그래서 S3이 그지? 연두색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D3은 뭐냐? D3은 당연히 S2에서 S3을 뺀 거지. S2에서 S3을 뺀 거다. 그러니까 자, 이 식이 어지러워 보이지만 이 점화식 이게 뭐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계속 줄여 나간다는 소리야, 이게. 그렇게 해서 정사각형, 두 번째 정사각형에서 한 변과 대각선, 또 세 번째 정사각형에서 한 변과 대각선, 또 계속 할 수 있다는 소리지. 요 뜻이고, 자, 그럼 이제, 자, 그래서 원래 정사각형의 대각선과 그 변이 같은 단위로 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함을 보이자. 뭐 이것도 일종의 기류법이지, 그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럼 된다고 가정해서 모순이됨을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대각선 이 D1하고 이 S2는 어떤 공통의 단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다. 이 공통의 단위를 일단 뭐 델타라 할게, 델타. 요 델타의 몇 배, 이렇게 몇 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델타 곱하기 n1, 이렇게 뭐 m1, 뭐 m.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델타 곱하기 자연수 n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걸 보이는 거지. 자, 논리를 쫓아가 보자. 자, 자, 그 두 길이를 같은 단위로 잴 수 있다면, 그 공통 측정 단위, 예를 들어서 어떤 델타라는 길이, 요런 짧은 길이, 요런 델타라는 길이가 존재해서 적당한 두 자연수 M1, M2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M1, M2가 아니고 M1, N1, N 이렇게 N1. M1과 N1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그래서 S는 이 델타의 M1 곱하기 M1 자연수 M1 그 다음에 D1은 첫 번째 대각선은 이 델타 곱하기 N1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당연히 그 저기 N1이 M1보다는 크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S1은 이렇고 D1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S2는 아까 연습한 것처럼 뭐 헷갈릴까봐 이 차라리 식으로 적어놓고 하는 거야. 할 때마다 이 그림을 계속 보니까 어지러우니까 차라리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식을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가면서 S2는 D1 빼기 S1이니까 그래서 D1에서 S1을 빼. 그러면 N1 빼기 M1 곱하기 델타야. 그럼 델타에 무슨 자연수를 곱했겠지. 그러니까 자연수 빼기 자연수. 그지? 이것도 자연수지, 그지? N1이 M1보다 크니까. 자, 어쨌든 D2도 S1에서 S2를 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된다고. M1 빼기 M 잠깐만. 그래서 여기 표시해야 되는데 N1 빼기 M1을 일단은 이제 M2로 할게. M2. M2. 자, 그래서 D2는 S1 빼기 S2, 즉 M1 빼기 M2 곱하기 델타. 그리고 요 값을 N2라고 그러지. 그래서 N2 곱하기 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뭐 별거 아니고 결국 이런 거라고. 이게 그 S1은 M1 델타, S2는 M2 델타.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M1보다는 M2가 작고 M2보다는 M3가 작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어떤 델타의 그 정수배가 되는데 그 정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D1도 N1 델타고 D2도 N2 델타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N1보다는 N2가 작고 N2보다는 N3이 작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라고. 왜 M1보다 M2가 작냐? 왜 M1보다 M2가 작냐? 빼보면 돼. M1에서 M2를 뺀다는 것은 여기 괄호하고 N1 빼기 M1이니까 2M1 빼기 N1이지. 여기 한 변하고 대각선이니까 여기 첫 번째에서 사실은 이게 이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변의 두 배보다는 대각선은 작을 거 아니야, 그지? 2M1은 N1보다는 크겠지, 그지? S 그러니까 2S1이 D1보다는 크니까, 그지? S1보다는 D1이 크지만 S1의 두 배보다는 D1이 작잖아, 그지? 그래서 2M1이 N1보다 크니까 이거 양수라고, 양수. 그래서 M1 빼기 M2가 양수니까 M1은 M2보다 크다. 즉, M1에서 M2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N1, N2 비교해봐도 빼보면 간단하니까. 문자를 자꾸 써서 어지럽지만 말하고자 하는 거는 별거 아니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은 어떤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방향으로는 무한히 커지지만 아무리 큰 수에서 출발해도 줄어들다 보면 줄어들다 보면은 언젠가는 1에 도달하겠지. 그지? 유한번에 의해서. 근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줄어들다가 결국은 1에 도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N1, N2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작은 정사각형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고. 작은 정사각형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 이 무한히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또 S,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어, 계속 작아져서 내가 아무리 그 델타라는 최소 단위 길이를 작게 잡더라도 무한히 계속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다 보면은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 n이 엄청 커지면은 결국은 이 델타라고 잡아놓은 이 최소 단위가 되는 길이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 델타를 가지고 s를 자연수 곱해서 표현한다는 게 불가능하게 되잖아. 그런 논리라고. 그래서 모순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M1과 N1보다 그 작은 자연수가 유한계뿐이므로 이 수열은 유한번의 단계에서 끝나야 한다. 이것은 정사각형들을 끝없이 작도할 수 있다는 발상과는 모순이다. 그래서 가정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 델타라는 최소 단위를 가지고 이 대각선 D1하고 여기 S1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모순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즉 이 D1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통약 불가능한 incommensurable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부정 접두사 붙여서 그래서 그런 길이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렇게 내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았을 때 예를 들면 1로 잡든 뭐로 잡든 간에 그 한 변의 길이하고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떤 공통의 최소 단위가 되는 그 길이를 가지고 곱하기 정수배 해서 동시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길이가 존재한다고.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아니 뭐 아주 잘게 쪼개면은 그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게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결국 안 나온다는 거지. 아무리 잘게 쪼개도 이 최소 단위가 되는 이 길이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무서운 사실로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 유리수는 이렇게 수직선 위에 유리수는 이제 그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조밀하다고 아주 촘촘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두 유리수 사이에 아무리 내가 좁게 잡아도 그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또 유리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이렇게. 칼로 막 이렇게 다지듯이 계속 자르고 해서 계속 유리수를 이렇게 해서 아주 촘촘하게 유리수들을 이렇게 빽빽하게 다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조밀하다고 해서 이게 연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유리수는 연속성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말을 하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그,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 정사각형의 그 대각선의 길이를 수직선에 자리를 딱 잡아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잡아주면은, 저기 뭐냐, 그래서 이런 걸 컴파스로 이제 그 호를 딱 돌려놓으면 이제 요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를, 그러면 요 길이를 설명하는 뭐 A분의 B라는 이 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 한 변의 길이 1하고 요거하고 통약 가능한 어떤 아까 보면 요 델타라는 길이, 어떤 그런 길이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 길이를 잡을 수 없으니까, 요런, 분수꼴로,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한 게, 이렇게 대각선하고 이제, 이렇게, 기하학적 증명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라. 다음은,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기하학적 증명. 루트 3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 정육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 뭐 가장 긴 대각선의 길이는 있겠지만, 그게 두 번째 요 대각선, 그러니까 요런 그 직각 삼각형을 하나 보면 되지, 그지? 이렇게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이게 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1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2이고, 예? 2.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 직각이니까 루트 3이겠지. 자, 그 말은 요 두 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변하고 요 변은 또 통약 불가능하다. 즉 이제 공통 단위가 되는 그런 짧은 선분을 를 통해서 동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는 거지 또.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잠깐 이제 옮겨 놓고,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AC가 이게 루트 3에 해당하는 길이고, AC가, 그래서 여기는 AC 요 길이 하고, 그 다음에 BC, AC하고 지금 BC하고 A씨랑 지금 B씨가 서로 이제 통약 불가능하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뭐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어지러워도 해볼만 할 텐데, 우선 그 만약에 이 AC 길이하고 BC 길이가 어떤 또 아주 작은 선분, 어떤 그 델타라는 어떤 그 선분에 의해서 동시에 표현이 된다면, 즉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지. 또 그래가지고 이제 모순이됨을 밝힐 건데. 그래서 만약에 A씨가 델타 곱하기 뭐 M1, 자연수 M1, 그 다음에 B씨가 또 델타 곱하기 자연수 N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물론 여기서는 그러면은 M1이 N1보다는 크겠지, 그지? 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AB 길이는 AC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거지. 여기 정육각형을 보면, 그지? 여기 1이고, 여기 지름이 2니까, 그지? 그래서 AB 길이는, 저기 뭐냐, BC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N1 곱하기 델타. 이렇게 쓴 거야. BC 길이의 두 배.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요 AC 길이를 여기 빗변에다가 이렇게 옮겨.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아까 AC가 M1 델타였는데, 그러면 이제 AD도 M1 델타겠지. M1 델타. 어, 그리고 아까 AB 길이가 2 곱하기 N1 델타니까. 자, 그러면 이 DB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DB의 길이는. DB의 길이는 2N1 델타에서 M1 델타를 빼는 거니까 이 DB의 길이는 요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어쨌든 델타 곱하기 자연수라고. 좀, 좀 더 작아진 자연수겠지만. 그래, 그리고 또 이제 요 삼각형을 잘 보면 이제 여기가 또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은 2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음, 저기 뭐냐. 요 DE랑 그 다음에 CE는 또 접선으로 같은 거지. 이렇게. 여기 두 개는 같은 거야. 네. 자, 그래서 BE 길이는, 자, BE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BE 길이는, 음, 일단 BE 길이는 요 DB 길이의 두 배겠지, 그지? 어디 있을까? BE는 DB 길이의 두 배. 여기 이제 그대로 복사가 돼서 이제 그 닮은 비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이제 짧은 변의 두 배가 빗변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배 해서 4n1 빼기 2m1 곱하기 델타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b가 잡아졌으니까 우리가 DE 길이 DE 길이는 EC 길이와 같고 EC 길이는 BC에서 즉 N1 델타에서 BE 길이를 빼는 거지. 이걸 빼는 거지. 그래서 N1 델타에서 4N1 빼기 2M1 델타를 빼.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2M1 빼기 3N1 델타가 되는 거야. 잘. 또 어지러워지는데.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처음 큰 삼각형에서 밑변을 M1 델타를 했고 그 높이에 해당하는 게 N1 델타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밑변에 해당하는 DE가 2M1 빼기 3N1 곱하기 델타가 됐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BD가 2N1 빼기 M1 곱하기 델타가 된 거야. 자, 또 강조하지만 이 M1하고 요 개수들을 보면은 이 개수가 점점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고, 작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자연수인데 자연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1에 도착한다는 뜻이야. 이게 왜 작으냐 또 궁금하면 빼보면 되고. 자, 뭐 하나 빼볼까? 즉 M1에서 2M1 빼기 3N1을 빼보면 빼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3N1 빼기 저기 M1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요거 이건 당연한 거고 또 당연한 게 뭐냐면은 이 빗변이 밑변보다는 크잖아. 그래서 2n1은 m1보다는 크다고 이렇게 요 두 개. 요거는 이제 자 그래서 3n1 빼기 m1은 2n1 빼기 m1에다가 n1을 더한 거고 자, 이쪽이 양수지. 그지? 여기 봐. 이 N1이 M1보다 크니까. 양수에다가 또 양수를 더했으니까 0보다 크지. 그래서, 요 위에가 더 크단 말이야. 이제 더 줄어들었지.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자연수, 개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논리로 이런 그 닮은 어떤 이런 직각삼각형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계속. 뭐,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이번에는 또 여기서 요렇게 또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뭐냐 이렇게 접선 그으면 이제 요렇게 돼요. 세 번째 또 요런 작은 60도 30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한히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무한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무한히 줄어들 수는 없다고. 자연수는 거꾸로 내려가면 1이 이제 바닥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결과가 생기고, 그것은 이 두 변이 같은 단위 t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결과가 된 거지. 그래서 결론이 이제 또 이런 거지. 이 AC하고 BC는 같은 단위로 잴 수 없다. 즉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다. 하는 게 이제 그림으로 증명이 된 거죠. 자, 세 번째, 황금비. 황금비는 좀 이렇게 뭐 주제가 좀 큰 주제라서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황금비만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자, 우선 어떤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분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분을 이제 적당히 잘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길이의 선분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뭐 절반 자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럼 이제 요 길이를 만약에 B라고 하면 요 길이는 이제 A-B가 되겠지. 그랬을 때 요 길이들의 그 비율에 관해서 긴 길이, 그다음에 뭐 짧은 길이 요런 거, 그다음에 전체 길이, 그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A 대, 자, 가장 큰 거 A 대 B가 그다음에 B 대 A 마이너스 B, 요런 그 비율이 성립한다면 요런 비율이 성립한다면 요렇게 자른 이를 이제 우리가 황금 분할을 했다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식을 풀 때 요 식을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저기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b인데, 이 식을 만약에 첫째 그 양변을 그 a로 나누어 보면 양변을 이제 a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될까? 아니 a 제곱으로 나누어 보면 그럼 이제 a 제곱분의 b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분의 b, 그 다음에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분의 b를 x라고 한다면 요 식은 이제 x제곱 플러스 x, 그 뭐냐 빼기 1은 0 해서 x를 구해보면 무리수가 되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양수만 이제 취하면 루트 5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식을 내가 b제곱으로 나누면 그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분의 a 빼기 1은 0 이렇게 돼. 그래서 이번에는 b분의 a를 내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이렇게 돼.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이 값은 그 대략 이제 저기 뭐냐 약 이제 1.618, 1.618 등등등 되고, 요 값은 0.618 정도, 0.618. 여기서 1을 뺀 거지, 그지? 등등등등등등 된다고. 그래서 뭐 이거를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요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제 뭐 뭘 하든지 뭐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1대 1.618, 뭐 혹은 뭐 1대 0.618,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황금비를 나타내는 수를 이제 그 파이, 이게 파이라는 거 아닐 거 이제 P라고 이제 P 이렇게. 어. 그래서 요런 그 비율로 나타낸다. 그래서 뭐 이걸 쓰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요런 비율로,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거지. 이 비율을 기억하면 되지, 이거. 요렇게 나눈 걸 이제 황금비라고 할까.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왼쪽처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야. 요 길이를 자 a분의 b를 x라고 양변을 이제 a 제곱으로 나눈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내가 1로 보면 요걸 이렇게 1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x. 이걸 x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1 마이너스 x라고 해서 이제 방정식을 만든 거고. 이쪽은 요걸 이제 요걸 x라고 한 거지, 요걸. 요걸 x라고 하고 요걸 이만큼을 1이라고 한 거지. 요걸 이제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어쨌든 그래서 뭐를 1로 하고 뭐를 x라고 하느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정오각형을 한번 보면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이제 1이라고 쳐봐. 한 변의 길이가 1인 어떤 정오각형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1. 그럼 이제 x에 해당하는 게 이쪽으로 볼까? x에 해당하는 게 요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지. 이게 이제 1.618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또 요 길이는 서로 통약 불가능하다는 거지. 또 공통의 어떤 최소 단위를 갖는 어떤 선분을 가지고 동시에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거지. 이제. 이 별 모양이 이제 그 펜타그램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징인데 자기 학파의 상징이 되는 그림 속에 자기 학파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사실은 담겨 있어서 당황스러운데 그런 거지. 그래서 이 황금비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 때도 뭐 이렇게 어, 알았었다 하는 뭐 그런 말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타낼까? 자, 이제 뭐 세 번째니까 더 잘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오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길이 잠깐 몇 개 점만 좀 표시하고 A 뭐 이렇게 여기 B 이 C D E F 뭐 이 정도.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그 한 변의 길이 이 AC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각선의 길이 AD. 그래서 만약에 그 AD와 AC가 그 공통의 그 최소 단위 뭐 아까처럼 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가능하다면 AD를 어, 그 다시 잘 보면 그래서 AD가 M1 델타, AC가 N1 델타. 물론 이제 M1이 N1보다는 커야겠지.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닮은 삼각형들이 막 그득그득한데 ED 길이는 여기서 이제 AC랑 여기서 이제 AC랑 AE가 같은 거지. 이등변 삼각형 AE 이렇게. 그러니까 ED 길이는 저기 AD에서 AC를 뺀 거지. 그래서 M1 빼기 N1 델타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ED 길이하고 또 FD도 이제 같이 또 요 이등변 삼각형 FD하고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BF 길이까지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BF 길이까지. 그래서 이 BF 길이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속에 있는 이 또 다른 이제 뒤집어진 정오각형에서의 대각선이지. 요거는 이제 작은 정오각형의 대각선이다. 어쨌든 그 다음에 EF EF는 또 작은 정오각형의 한 변, 작은 정오각형의 한 변인데 오늘 이제 EF는 BE 길이랑 똑같고 이 BE 길이는 어, 그 AC 길이에서 AC 길 이제 AC 길이에서
아니, 그렇지 말고, 이, BF는 그 AD에서, 이렇게 할게. AD에서,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인데, AD에서 그, ED의 두 배, ED의 두 배를 뺀 거지. 저기 ED랑 AB랑 똑같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AD에서 두 배의 ED를 뺀 거지. 자, 어쨌든 정리하면은, 요런 식으로, EN1, M, 빼기 M1 델타, 이렇게 된다. 자, 지금 뭘 한 거냐면은, 큰 오각형, 제일 큰 오각형에 대해서 대각선 한 변. 다시 한번 써보면, 대각선, 큰 정오각형에서 대각선은 AD인데, 즉, M1 델타였고, 한 변은 N1 델타였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오각형.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오각형. 속에 있는 오각형에서 대각선은 그 BF라고. 즉, M1 빼기 N1 곱하기 델타. 그리고 한 변의 길이 EF. 요거는 금방 구한 대로 EN1 빼기 M1 곱하기 델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또 정오각형이 요각형이 또 생겼잖아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뭐 또 뻔한 소리겠지. M1보다는 M1 빼기 N1이 더 작은 거지. 이거는 뭐 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N1하고 EN1 빼기 M1은 누가 더 작냐? 빼보면 되고, N1에서 요거 EN1 빼기 M1을 빼보면, 어, 어떻게 돼? M1 빼기 N1이 되네. 그지? 그럼 이거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위에가 더 큰 거지, 그지? 줄어들고 있다. 델타에 곱해진 이 자연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유한번에 의해서 1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 정오각형은 무한히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런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왜 모순이 되냐? 또 가정을 이런 식으로 가정을 잘못한 거겠지. 이 델타를 이용해서 몇 배, 몇 배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이게 그게 증명이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폭약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AC가 어떤 뭐 유리수라도 뭐 1이라도 이 AD는 이 AC하고는 섞일 수 없다. 절대로 그 유리수로 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냐? 정사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이 대각선의 길이 또 그 정육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요 대각선의 길이 루트 3. 또 정오각형에서 뭐 이것도 뭐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여기 이제 x에 해당하는 요 길이 그지? 뭐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요런 값들은 결국 이제 이런 그 정수하고 이 루트 2는 공통 단위로 측정할 수 없다. 전부 다. 공통 단위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게 결국 어, 이 루트 2라든지 루트 3이라든지 루트 3이라든지 이런 그 황금비에 해당하는 저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유리수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유리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자세하게 말했으니까 거기를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유리수가 안 되는 거지. 공통 단위로 표시할 수 있을 때 그 비율로 표시할 수 있어서 유리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공통 단위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곧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에 증명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기류법을 써서 또 그림 속에서 이제 닮은 도형을 이용해서 계속 그 무한히 어떤 그 닮은 도형을 만들어가는 그 논리를 통해서 모순에 이른다는 걸 밝혀낸 거지. 세 가지 정도 해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발견했다고 말해 져 오는 그런 그 무리수들에 대한 어떤 최초의 발견에 대한 어떤 논리들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정오각형 작도하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자, 정오각형의 작도 한 두어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봅니다. 우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은 어떻게 작도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AB 길이가 이제 1인 요런 이제 선분을 하나 잡고 그다음에 그 AB의 중점 AB의 중점을 잡고 그래서 이제 수선을 그려. 수선을 쭉 올린 다음에 이 AB 길이하고 OD 길이가 똑같은 점을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B랑 OD랑 길이가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약간 착시 같은 건데, 예, 이게 지금 OD가 좀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직접 측정해 봐도 되고, 이 길이가 같은 거야. 이 세로가 좀 길어 보이는 거야. 이게 착시 때문에. 그래서 그 D를 잡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A에서 D를 지나는 직선을 잡은 다음에, 직선 AD, AD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CD의 길이하고 그 AO의 길이하고 똑같게 AO의 길이랑 CD랑 똑같게 C점을 잡는 거야. 이게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선분 그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어, CD가 아니고 선분 DC가 아니고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으로 하는 원을 그려 원. 원을 그려서 이제 만나는 점을 어, 이제 E를 잡는 거야. E. 그래서 요 E.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A하고 B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E를 이제 찾았잖아. 그 다음에 A, B, E에서 반지름이 1인, 즉 반지름이 어, A, B인, 즉 1인 원을 그려서 교점을 찾는 게 교점. 그래서 교점을 이제 찾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A에서 반지름 1인 홀을 하나 그리고 원의 홀을 그리고 또 E에서 반지름이 1인 그 원의 홀을 그려서 교점 F를 찾고 또 반대 방향에서 또 이렇게 G를 찾고 그래서 F하고 G를 찾아서 이어주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을 이제 작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은 어떻게 작도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 그 OA 길이가 1인 원이 하나 있고 자 그래서 수선을 하나 긋고 C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OD가 반지름의 절반 2분의 1이 되도록 2분의 1이 되도록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저 D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으로 하는 원을 그 D를 중심으로 그려서 이제 E를 찾는 거지 이렇게 E를 찾고 그 다음에 CE를 반지름으로 하는 또 원을 그려 원을 그려서 F를 잡는 거지 F.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F를 찾았으면은 이게 요 C하고 이제 F를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정오각형의 그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본을 떠서 그대로 계속 이제 어 이제 F를 찾았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G도 찾고 저기 H도 찾고 B도 찾고 이렇게 예, 자, 변한다. I도 찾고 이렇게. 뭐 이런 거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본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요 숫자를 통해서 아까 그 계산을 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정오각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작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무리수
피타고라스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제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그 무리수에 대해서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어떻게 무리수를 발견하게 되었나? 그래서 서로 통략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고, 구체적으로 이제 루트 2랑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황금비를 이루는 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요것도 한번 이제 통해서 무리수라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정오각형 작도하는 방법 두 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무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